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312쪽에 나오는 관동별곡 뒷단원에 보면 윤선도의 연시조 만흥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하면서 정철의 관동별곡과 가사와 어떤 그 운율상의 율격적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수와 사수가 나와 있는데요. 작가 윤선도, 우리 박일록, 정철, 우리 수험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3명이죠. 이거는 좀 흥겨움인데요. 흥겨움인데 분수에 넘치는 흥겨움 정도 되겠습니다. 흥겨움을 분수에 넘치는, 좀 자만하는 흥겨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나게 재밌게 시골에서 자연에서 살고 있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펜을 조금 가늘게 하고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밥이죠. 자, 풋나물입니다. 풋나물. 보리밥과 풋나물. 자, 긍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 요소니까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음식은 이제 소박한 음식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고 소박한 음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음식입니다. 보리밥에 풋나물을 알맞초는 알맞게입니다. 알맞게. 요거는 좀 어휘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먹은 후에, 밥을 먹고 먹은 후에, 바회는 바위입니다. 바위 끝에서, 그 다음에 물가에 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긍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는 실컷입니다. 실컷. 아주 싫어지도록, 실증나도록. 그래서 억세게 논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컷, 요도 어휘 좀 잘 알아두시고, 논이 논다. 놀고 있다. 있구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탄법입니다. 감탄사가 들어가면 영탄법이라고 해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보랄 줄이 이시라. 그 남은 나머지 일이야. 그러면 이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세와 관련되는 이제 자연에서 노는 것 외에 속세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물질적 가치, 부귀, 명예, 벼슬 이런 것들, 부러울 줄이 있겠느냐. 이시랴는 있으랴로 보게 되겠습니다. 물음표 실 수 있겠죠. 그러면 부럽지 않다. 부러울 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서리법도 단골 출제 요소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상 특징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가사 있죠. 가사.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시조입니다. 그러면 가사는 관동 별곡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만흥을 배우고 있습니다. 갈래가 가사고 만흥은 시조입니다. 연시조죠. 자, 정철이라는 작가고 이번에 윤선도라는 작가입니다. 가운데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건 갈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품명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정철과 윤선도입니다. 자, 수유를 따져볼까요? 음수유, 숫자를 따져볼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관동별고도 3, 4조, 4, 4조였죠. 그러면
똑같이 3, 4조, 4, 4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부율로 하면은 4스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4음보가 되겠습니다. 4음보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근데 길이가 다릅니다. 길이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에 바로 3개의 줄, 석줄입니다. 그래서 6구로 되어 있죠. 3장 6구인데 가사는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굉장히 깁니다. 길이에 제한이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마지막 줄, 마지막 줄은 똑같이 3, 5, 4, 3으로 끝나기 때문에 쌤이 정격 가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 6, 4, 3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넓게 따지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각각 우리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의 1번 문제. 율격을 비교해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4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2수였죠. 제4수. 누구셔는 누가. 30은 삼정승이죠. 삼정승은 우리 국무총리가 지금은 한 명이지만 예전에는 3명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의정 들어보셨죠?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그래서 정승인데 벼슬이죠. 벼슬.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곤이라는 단어는 삼정승보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 어휘들은 여러분이 쌤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체크해 둘 테니까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슬카지, 알마초, 그 다음에 도곤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누가 삼정성보다도 better than 낫다고 하던데 했죠. 그러면 누가 자연의 삶이 더 낫다고 하던데 이렇게 됐죠. 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비교법. 그 다음에 만성은 만개의 수레라는 뜻이에요. 만개의 수레입니다. 만개의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요. 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의 상징입니다. 황제가 이제 맨 앞장서서 가면 뒤에 만개 수레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 벼슬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하겠느냐? 이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만하지 않다는 것은 황제 수레도 이만큼 행복하지 않다. 자연처럼 이만하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법이고 서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리법이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둘 다 여기 서리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해어든 그러면 생각해보니, 그죠? 생각하니 이런 뜻입니다. 해다가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니. 소부와 허유는 중국 사람인데요. 중국에 요 임금이 소부라는 사람과 허유라는 사람을 현인으로 살고 있는데 소부에게 다음 왕의 자리를, 이제 황제 자리를, 임금 자리를 제안했답니다. 근데 소부가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허유를 찾아가서 나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그 기산이라는 산에 영수 또는 영천수라는 물에, 영천수에 나 더러운 얘기 들었어 하며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귓밥을 판 것이죠. 더러운 똥내 나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허유가 자기가 키우는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먹였다. 왜냐하면 더러운 물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도 떠나는 약았구나, 영리하구나, 영탄법이죠. 또는 약았구나,
야같구나, 아주 야같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소부와 허유가 벼슬이 싫다는 걸 캐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마도 임천, 임은 숲을 임자고요. 천은 샘, 수필이 아니고 숲을, 숲, 그죠? 숲 임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자는 샘천자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되겠죠. 임천은 자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로운 흥겨움입니다. 한가로운 흥겨움, 만흥의 흥겨움을, 그러면서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자연할 때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비길 곳이, 견줄 곳이, 비교할 곳이 없구나. 비교할 곳이 없구나. 그러면 최상급이죠. 그래서 임천한흥은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길게 나올 수 있어서 전체를 가져왔어요. 총 6수의 연시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과서에는 2수, 지금 교과서에 출제가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했는데요. 1수와 그다음에 3수, 이거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4수도 교재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3수, 2수와 4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쌤 프린트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지만 이게 EBS라고 찍혀 있잖아요. 예전에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있어서 거기서 선생님이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1수 한번 보겠습니다. 산과, 너무 펜이 또 얇게 느껴지네요. 쌤이 3포인트로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산수도 자연이니까 긍정적인 것이고 바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띠집은, 띠가 띠풀이라고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 자라는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띠풀로 만든 집이니까 초가집이죠. 초가집. 그럼 초가집은 가난의 상징입니다. 잘 사면 바로 아파트에 살겠지만 예전에는 아파트가 기와집이었거든요. 그것을 짓는다고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그럼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바로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비웃는다, 이렇게 나를 조롱한다, 조소한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조소하여도 어리석고 야암은 향암으로서 시골 양반이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시골 양반. 그러면 이 어리석은 시골 양반이 바로 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자를 객관화해서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화자의 객관화라고 합니다. 객관화. 그래서 이거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리석은 시골 양반일지 모르지만 그 뜻은 내 분수인가 하노라 하고 영탄법으로 끝났죠. 그러면 1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제3수,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손에 진로 소주를 들고, 술잔을 들고 앉아가지고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님이 오다는 온다 한들, 온다 하더라도라는 뜻이에요. 양보절입니다.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러하랴 하면은 이러하지 않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에서 반가움, 산을 보는 반가움보다 반갑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서리법이 되고 비교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낚시로 되게 낚이기 좋은데 님 나왔잖아요. 님이 그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쌤 표시해 보면 님보다 바로 먼 외 산이 더 반갑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법으로 내가 뭘 하고 이제 반가움,
반가움이 몸매가 더 반갑다. 비교를 한 겁니다. 말씀도 우음도. 우음은 웃음입니다. 웃음도 아녀도. 그러면 의인법이 쓰였죠. 의인법이 쓰였고요. 바로 못내 좋아하노라. 내가 산을 너무 좋아한다. I love mountai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없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말 없이 좋아하는 거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텔레파시입니다. 이신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수는 우리 좀 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막 돌아다니네. 그 다음 부분은 보시면 자,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한 부분 해볼게요. 제5수. 내 성격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샤. 아시고 인간만사. 인간의 만 가지 일을 한 가지 일도 안 맡겨.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다만 당을 빼면 되겠죠. 다만 다툴 것이. 그러니까 자연은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만사는 바로 속세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산은 바로 자연입니다. 다툴 것이 없는 강산이나 지키라 하셨네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과 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내 분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음서리법이 되겠죠. 내 분수로 누운 게 아니다. 임금 은혜를 더욱 알겠다. 아무리 임금 은혜를 갚으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일이 없구나. 그럼 임금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만흥 이렇게 복습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인터넷에 치면 만흥은 1수부터 6수까지 전문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2수 4수만 하지 말고 6수까지 다 학습을 하면 시험 나오더라도 훨씬 더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